자,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공유지 연명부. 자,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상, 2번 등록상. 자, 1번 소재 지분 다 들어가니까 당연 들어가고, 2번 소유권 지분, 아까 지분이 들어가는 거 공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 두 가지였으니까 맞죠? 그런데 아까 공대는 도면번호는 등록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면번호 당연히 없습니다. 자, 지목, 목도장이니까 당연히 빠지고, 면적, 면장이니까 당연히 빠지고, 다 빠졌죠? 없어요, 이런 데는. 자, 그리고 3번, 4번, 소유자 누군지 등록되고, 그 다음 5번, 토지 고유번호는 어디만 빼고, 토지 고유번호 19자리 숫자 어디만 빼고 도면만 빼고 등록이니까 이게 등록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6번 장번호는 다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뭐 연명부는 시험에 잘 나올 만한 장부는 안 해요. 왜? 별로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3번 대지권 등록부를 봅니다. 자, 2번 등록사항 봅니다. 소재지분 당연히 들어갑니다. 2번, 3번 소유자 대장에는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맞고. 그 다음에 4번 토지 고유번호 도면 아니면 들어가니까 맞죠?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지분 아까 공대는 소유권 지분 등록된다. 대신 도면번호 없다. 도면번호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은 조금 이따 보시고 9번 장번호 마지막에 장번호는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다른 장부에는 등록이 안 되면서 여기에만 등록되는 대지권 등록부 여기에만 등록되는 그런 사항을 고유 등록사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유 등록사항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건물 명칭, 두 번째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리고 세 번째 대지권 비율. 요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고유 등록사항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 아파트, 친구가 아파트 삽니다. 아파트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야, 주소 불러줘 했더니, 연산동 100번지 하고 주소만 불러줍니다. 자, 찾아가면 친구 만날 수 있습니까? 찾아갔더니 앞에 건물이 덩그러니 있고, 집이 한 1000채 있습니까? 집이 한 1000채 있어.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아파트 이름과 그 친구가 사는 동호수까지 알아야 친구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럼 그 아파트 이름을 뭐라고 한다? 건물 명칭. 그리고 동호수를 뭐라고 했다?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자 가지는 땅에 대해서 땅은 전부 한 필지라고 그랬죠. 그럼 땅에 대해서 각각 소유자들 건물 소유자들이 가시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권리의 비율, 그 대지권 비율이라고 해서 그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됩니다. 다른 데는 등록 안 돼요. 여러분 아직 민법에서 집합건물법 아직 안 배우셨죠? 자, 아파트 들어가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럼 아파트 들어가서 아파트 마당 내만 써요? 다 같이 함께 써요? 다 같이 함께 그게 공용 부분이에요. 아파트 내가 사는 동에 들어갑니다. 동에 들어갔더니 앞에 복도 올라가는 계단 엘리베이터실 내만 써요? 같이 써요? 같이 써요. 공용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101호 삽니다. 101호 문 열고 들어가서 문 닫았어요. 그 안에도 함께 씁니까? 내만 씁니까? 내만 써요. 이게 전적으로 소유 유지하는 부분, 그걸 전유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럼 전유 부분 하면 내가 사는 동호수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의 건물 몇 동 몇 호인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도면하고 나왔습니다. 도면. 자, 도면이 해야 될 게 조금 됩니다. 자, 도면 보시죠.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도 한번 그려보죠. 그럼 지적도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요 위에 지적도라고 이름이 적힙니다. 만약에 임야도라면 뭐라고 적혀요? 임야도라고 적히겠죠? 임야도라고 이름은. 그래서 이 이름을 도면의 제목이 되는 이름이다. 도면의 제명이라고 부른다. 제명. 우리 국회의원들 나쁜 짓 했다. 범죄 저질렀다 그러면 그 당에서 제명시켜버리죠. 그 잘라버리는 게 제명이에요. 그 제명이 아니고 제목이 되는 이름 제명입니다. 제명. 도면의 제명. 도면의 제명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가 있겠죠. 자, 지적도는 기본적으로 그 도면 한 장의 규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로 40cm, 세로 30cm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임야도는 법정 규격은 없는데 지적도보다 대략 10cm씩 더 깁니다. 가로 50, 세로 40.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들 뿐이고 지적도는 법으로 규격이 40, 30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적도 도면 안에는 이런 식으로 토지의 모양이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100번지 되다 101번지 뭐 전이다 이런 식으로 지번과 지목이 등록이 돼요. 자, 등록이 되는데 이 개별 토지의 외곽 테두리를 우리는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경계를 에워싸고 있는 외곽 사각형 테두리가 있죠. 이 사각형 테두리는 도곽선이라고 부릅니다. 도곽선. 그리고 이 경계선과 도곽선은 그 선 굵기도 법으로 요 굵기로 그어야 된다 정해져 있습니다. 0.1mm 굵기로 제도가 돼요. 0.1mm. 그 다음에 이 지적도 좌측 상단에 보면 이런 사각형 박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임야도에도 다 있어요. 모든 도면에 다 있는데 이 사각형 박스를 도면의 색인도라고 부른다. 도면의 색인도. 자, 여기 보면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15, 16, 17 그리고 위에는 3, 밑에는 23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적혀 있는 이 번호들은 도면의 번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는 이 도면은 이 지역의 16번 도면이다라는 걸 나타내요. 자, 그런데 이 도면의 위쪽 상황 도면을 바로 보고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 이 도면의 위쪽 도면은 3번 도면하고 연결되고 아래쪽은 23번 도면하고 연결된다라고 해서 도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색인 역할을 하는 도면이다. 해서 도면의 색인도라고 부릅니다. 색인도. 자, 그 다음에 이 지적, 자,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뒤에 좀 넘어가 보면 양식이 있어요. 79페이지 가보세요. 79페이지. 가보면 위에 지적도, 밑에는 임야도 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지적도 보면 바탕이 약간 검정색으로 되어 갖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 검정색 끝나는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이 선이 꺼져 있어요. 이게 도곽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곽선 우측 상단부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죠. 24만 9,400 그리고 11만 4,500 그리고 좌측 하단에도 보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24만 9천 그리고 11만 4천. 자,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숫자들은 도곽선 수치라고 부릅니다. 도곽선 수치. 이 도곽선 수치는 좌표로 계산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요. 좌표로 계산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봅니다. 여기 우리 아까 대한민국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위 38도 선하고 경도 135, 137, 139도 이렇게 요차하는 경계선이 나와요. 자, 이 점이 우리 이 좌표에서는 세로로 잡히는데 좌표로 계산된 거리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아까 좌표로 계산된 거리 단위는 미터 단위다 그랬습니다. 미터 단위. 자, 그러면 부산 쪽에 여기 어떤 도면이 한 장 있어요. 이 도면의 거리를 좌표상에서 읽어서 표시해 놓은 거예요.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상으로부터 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는 24만 9,400m 떨어졌고 저 위에 있는 똑같은 점으로부터 여기까지는 24만 9,000m 떨어진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거리를 따지면 여기가 가깝고 여기가 더 멀어야 되죠. 근데 숫자는 오히려 여기가 더 작아지죠. 그거는 아까 50만을 더해서 교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8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9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라는 그 숫자는 숫자로는 존재할 수 있어도 거리에서는 마이너스 거리라는 건 없어요. 앞으로 가도 앞으로 1m 간 거고 뒤로 가도 뒤로 1m 간 거지 뒤로 간 거는 마이너스 1m다. 이런 건 없고요. 거리는 무조건 플러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을 더해서 마이너스를 없앤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9 더하기 10 하면 1이 되고 마이너스 8 플러스 10 하면 2가 되죠. 맞죠?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가까운데 숫자가 크고 먼데 숫자가 작아지잖아. 그래서 높고 낮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9까지의 거리는 1이죠. 1에서 2까지 거리도 1이죠. 어쨌든 이 거리는 그냥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 빼면 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 우리 도면에서는 30cm 밖에 안 되지만 이 30cm라는 도면 안에 등록된 실제 토지에서의 위에서 아래까지의 거리는 높은 데서 낮은 숫자를 빼보니까 400하고 나오더라. 그리고 좌표로 계산된 거리 단위는 뭐다? 미터다. 미터. 400m 하고 나온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까지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니까 500하고 미터가 나오더라. 맞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좌표로 계산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보면 실제 도면 안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의 실제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거리를 아는데 도면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도면 안에 등록된 토지의 실제 면적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각형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그냥 막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나온 문제가 바로 요 문제예요. 요런 도각선 수치를 주고 이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실제 면적은 얼마인가?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드립다 곱하면 되죠. 그럼 400m 곱하기 500m 하고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곱하는 걸 다 까먹었다 이 말이야, 전부 다. 자, 어디 곱하는지 봅니다. 자, 제일 뒷자리 숫자 여기서부터 00은 0 그대로 내려오죠. 앞에 00은 0, 04는 0 내려옵니다. 그 다음 0, 00은 0하고 그 밑에 내려오죠. 0, 00은 0, 40은 0, 그리고 50은 0, 50은 0, 54, 20 하고 해놓고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0, 0, 0, 0, 0, 2 하면 20만 나오고, 자, 미터가 몇 개? 미터가 2개니까 어깨 위에 2개 있다고 올리면 20만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서 실제로 면적 구하라라는 문제도 몇 번 나왔습니다. 도각선 수치를 보고 면적 구하라는 문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지적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도. 자, 그러면 임야도는 똑같죠? 임야도 해놓고 다만 다른 건 뭐예요? 이 도면의 길이가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자, 그런데 79페이지. 거기, 이 글자가 너무 작게 나와서 여러분 눈에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자, 위에 지적도 보세요. 지적도. 제일 오른쪽 중간에 15 전 해놓은 거. 15번지고 지목은 전이다, 그죠? 근데 그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저 선 가까이 가면 중간에 괄호산 해놓은 거 보이세요? 괄호산. 이 괄호산 해놓은 부분은 이 지역은 임야도에 등록된 지역입니다라는 지침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토지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한 군데만 등록돼야지 두 군데 등록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임야도에 등록된 부분은 임야도에만 등록하고 지적도에는 등록을 못 시키기 때문에 여백으로 그냥 붙여놓고 여백으로 해놓고 그냥 여기는 임야도에 등록됐습니다라는 안내 표지로서 뭐라고 적혀있다? 괄호산. 그리고 임야도에 가보면 그 토지 지분은 그냥 몇 번지다? 산 몇 번지다? 산 몇 번지. 해서 산이라는 글자가 붙는 지분 있는 토지. 임야도에 가서 찾아보세요. 라고 해서 괄호 산하고 비워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밑에 임야도 나오는데 뭐 임야도 뭐 똑같은 거니까 됐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80페이지에 자, 또 하나의 도면이 나옵니다. 자, 보면 김해시 장류 일동 지적도 해놓고 괄호 좌표라고 해서 또 여기는 제명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좌표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도면이 있는 지역은 도면만 있는 게 아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도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럼 좌표가 없는 지역은 뭐라고만 되어 있어요? 저 왼쪽에 지적도라고만 되어 있고 끝나는 거예요. 좌표가 있는 지역은 제명의 끝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다? 좌표라고 기재가 됩니다. 해서 일반 지적도와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의 지적도의 차이점. 첫 번째, 제명이 차이가 있다. 지적도로 끝, 지적도 괄호 좌표. 맞죠? 그리고 이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의 지적도는 보면 상당히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듯반듯하죠. 자, 반듯반듯한데 보면 1번지 대, 2번지 대 이런 숫자 이외에 지번 지목 이외에 경계를 따라서 선을 따라서 숫자들이 자그마하게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는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거리는 거리인데 실제 토지에서의 거리예요. 좌표는 다 실제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미터 개념이죠. 그러면 1번지 대 해놓고 그 선을 따라 29.321이라고 밑에 적혀 있더라. 자, 그러면 다시 이 토지의 아래쪽 경계, 이 경계점에서 이 경계점까지의 실제 토지에서의 거리, 우리가 얘기하는 담장 길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것이 29.31 거리 단위는 뭐다? 미터.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수점 보기 싫으니까 소수점을 없애보면 29m하고도 31cm가 됩니다. 맞아요? 931cm는 9.31m가 되니까. 해서 29m 31cm가 되는 거야. 그러면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보면 우리는 실제 토지에서의 거리를 무슨 단위까지 알 수 있다? 1cm 단위까지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등록시켜 놓으니까. 그래서 좌표라고 하는 것은 실제 토지에서의 거리를 1cm 단위까지 구분해서 등록을 하죠. 요만한 1cm 단위까지. 이 좌표는 어마어마하게 정밀하다는 거예요. 우리 노트에서 1cm 같으면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 우리 끝없이 연결되어 있는 토지에서 1cm까지 읽어준다는 건 엄청나게 정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해서 해준다. 자, 그런데 이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는 일반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있다 없다? 없다.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의 지적도 당연히 이 색인도 있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그리고 축척 한번 찾아보세요. 축척 그 몇 분의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은 기본 500분의 1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도각선 우측 하단부에 보면 뭐라고 글자가 적혀서 제일 밑에 이 도면에 의하여 뭐 할 수 없음?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일반 지적도와 좌표 있는 지역의 지적도의 차이점 세 가지. 첫 번째, 제명의 지적도 끝, 지적도 제명 끝에 괄호 좌표. 첫 번째 차이. 두 번째, 일반 지적도에는 지번, 지목 말고는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의 지적도는 경계선을 따라 경계점 간 거리가 등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 도각선 우측 하단부에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은 이 도면으로 청량할 수 없음. 그러나 일반 지적도에는 이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 1번지와 2번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경계 분쟁이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 토지상에서 담이나 울타리 등으로 내 경계입니다 하고 쌓아놓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울타리의 경계하고 도면상 경계가 서로 어긋날 때에는 뭐가 법적인 경계냐? 도면상 경계가 법적인 경계예요. 그래서 실제 토지상의 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도면을 들고 가서 이 도면상 경계를 거꾸로 청량해서 토지 위에 선을 쫙 꺼주면 경계 분쟁은 바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이것을 경계 복원 청량이라고 부른다. 도면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에 복원해주는 청량, 경계 복원 청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경계 복원 청량은 일반 지적도에서는 경계 복원 청량을 하지만 이 도면 가지고 경계복원, 이 도면 가지고는 경계복원 청량하면 안 돼요. 왜? 여기 도면은 500분의 1이라는 가장 정밀한 도면이긴 하지만 이 도면보다 더 정밀한 이 지역은 뭐가 있어요? 좌표. 그러면 이 도면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아까 좌표는 던져줘도 우리 불쌍한 백성들, 좌표를 배우지 않은 불쌍한 백성들은 좌표 안다 모른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불쌍한 백성을 위하여 훈민정음을 만들었듯이, 맞죠? 좌표를 던져줘도 볼 줄 모르는 불쌍한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준 게 뭐다? 이 도면이다. 우리는 보는 데만 써라. 청량은 이것 가지고 한다. 전문가들은 좌표 볼 줄 아므로 청량은 좌표 가지고 한다. 청량은 좌표 가지고 하고 이건 보는 데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 가지고 청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좌표 가지고 청량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기는 지적도만 있고 좌표 있다 없다? 좌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지역은 경계 분쟁이 붙었을 때 당연히 이 도면 가지고 청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런 차이점이 생긴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청량을 했습니다. 청량을 해가지고 도면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도면 한 장입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아. 우리 연산동만 해도 수십 장의 도면이 있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면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떤 도면에 그 도면을 찾았다면 그 도면 어디에 위치를 시켜야 될 것인가? 정확히 위치를 찾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량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 도면에는 청량의 기준이 되는 점이라고 해서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등록이 되도록 돼 있어요. 지적 기준점. 자, 청량을 할 때는 청량하기 전에 미리 기준이 되는 점을 설정해 놨으니까 이 기준점을 이용해서 청량하세요. 이래 나옵니다. 이 기준점이 세 점이 있어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그리고 지적 도근점이라는 세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적 삼각점은 최초로 잡히는 점들인데 아주 먼 거리를 두고 듬성듬성 잡힙니다. 약 2에서 5km의 간격을 두고 잡혀요. 그리고 삼각점은 너무 멀기 때문에 삼각점을 기초로 해서 다시 조금 짧게 점들을 많이 잡아놔. 그것이 지적 삼각 보조점이고, 지적 삼각 보조점은 약 1에서 3k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점들이 잡힙니다. 자, 이것도 너무 멀기 때문에 삼각 보조점으로부터 다시 아주 짧은 거리에 지적 도근점이라는 점을 전국적으로 다 잡아놓습니다. 이 지적 도근점은 약 50m에서 300m의 간격을 두고 잡혀요. 그래서 대부분 측량은 지적 도근점을 기초로 해서 측량을 하는데, 이 점들의 위치가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지적 삼각점은 동그라미에 십자 표시로 등록이 되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은 동그라미에 안에 연하게 색칠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연하게 채색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적 도근점은 동그라미가 조금 작은데 안에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크기가 조금 달라요. 직경이 지적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은 직경이 3mm예요. 그러나 지적 도근점은 직경이 2mm입니다. 자, 해서 이런 것들이 도면에 여기에 요렇게 돼 있다. 지적 삼각점. 여기 요렇게 돼 있다. 지적 삼각 보조점. 동그라미가 조금 작은 듯하고 아무것도 없다. 지적 도근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전국적으로 이미 그 위치가 다 도면에 등록이 미리 돼 있고, 그리고 그 점들에 가면 이런 지적 기준점의 표지라고 해서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다 그러면 실제로 토지를 측량할 때 이 토지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 기계를 어디에 가져가느냐? 가장 가까운 기준점을 찾아가서 그 기준점 위에 측량 기계를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토지의 이 각각의 경계점들이 이 기준점으로부터 얼마의 거리각도로 떨어져 있냐, 그걸 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도면에 등록할 때는 이 점을 우리가 찾아갔었죠. 이 점이 도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면에 그 점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점으로부터 위치 거리각도 우리가 쟀잖아. 이렇게 재가지고 쪽쪽 연결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그 토지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토지가 전체 도면에서 지 위치대로 쫙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잡은 점, 우선점, 지적 기준점. 예전에는 지적 측량 기준점 해서 딱 이름 들으면 측량하는 데 쓰는 기준점이구나, 이렇게 이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 붙이니까 지적법을 안 배운 사람도 들으니까 대충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지적법 배운 사람 불쾌하잖아. 그래서 측량자를 죽여버리고 지적 기준점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법을 제대로 안 배운 사람이 알아들으면 그건 법이다, 법 아니다. 법 아니다. 법률 용어는 안 배운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해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용어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똑같으면 누가 배우나 말이야. 그래서 법률 용어는 일반인들 모르게 해야 돼. 옛날에는 지적 측량 기준점 이랬다가 다 알아들으니까 안 되겠다. 지적 기준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해서 이 점들의 위치도 도면에는 다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자, 도면을 만들 때는 무조건 위쪽이 무슨 쪽? 북쪽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럼 아래쪽이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뭐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가지고 위치 찾아갈 때 가만히 있어. 동서가 어디지? 그러면 지도 딱 나타났다 바로 세워놓고 오른쪽이 동쪽이야. 위쪽이 북쪽이니까. 무슨 알아듣죠? 지도 딱 보고 동해 바다 구경하러 가고 싶은데 어디가 동쪽인지 몰라서 못 간다. 뒤에서 막 뒷방대를 때려버리는 거죠. 오른쪽 가자, 오른쪽. 그러면 바다 나와요. 바다 나와. 됐습니다. 그게 도면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도면 등록사항 잠깐 한번 보시죠. 자, 77페이지. 77페이지. 제일 위에 2번 도면 등록사항하고 나옵니다. 자, 소재집은 무조건 다 등록된다. 맞다. 2번 지목은 목도장이니까 도면 등록되는 거 맞죠? 다만 지목은 도면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이다. 부호다. 부호다. 부호. 그런데 면적은 도면에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면적은 면장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잖아. 면적은 빠져있죠. 그 다음 3번 경계는 당연히 도면에만. 그리고 양가로 4번 도면의 색인도, 이건 어떤 도면이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적도면의 제명, 아까 지적도 또는 임야도 있었죠.
제명 등록됩니다. 그리고 축척 당연히 등록되죠. 축도장.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도곽선 등록되고 그 수치 당연히 등록이 됩니다. 거기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도곽선의 제도 해서 도면의 윗방향은 항상 무슨 쪽? 북쪽. 그리고 이어지는 지적도 도곽의 크기는 가로 40, 세로 30의 직사각형으로 구획되며 아까 40, 30이라고 그랬죠. 근데 임야도의 도곽선은 대체로 그랬어요.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가로 50, 세로 40에서 지적도보다 10cm씩 더 길도록 보통은 돼 있다. 돼 있다. 넘어갑니다. 자, 78페이지. 양가로 7번.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일반 지적도에는 없죠. 그래서 괄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한정한다. 그리고 양가로 8번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요것도 등록이 되는데 아까 지적 기준점 3점이 있었죠. 그리고 삼각점은 우리 지적 기준점은 아니고 국가 기준점으로 별도로 있는데 이 삼각점도 등록이 되더라. 근데 뭐 우리는 지적 기준점은 알아도 되겠죠. 그리고 양가로 9번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하고 났습니다. 자, 이 9번에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그 옆에다가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지적 현황 청량. 자, 우리 앞에서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이름을 배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청량하도록 돼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이 토지상에 있는데 토지상에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그 건축물 위치가 어딘지를 잡아내는 청량을 해야 건축물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 위치 잡는 청량을 무슨 청량이라 한다?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오늘 오후에 내가 가지고 도면 떼봐야지. 우리 집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나오는지 재봐야지. 떼보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실제로 이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이 다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이나 구청 같은 관공서들 또는 우리 대학 같은 큰 학교들 또는 우리 백화점 같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주 크다란 건축물들 몇 개만 등록이 돼 있고 막 일반 건물들 우리 뭐 단독주택 이런 건 안 돼 있다 보시면 돼. 아파트도 되게 큰 거 막 그런 거는 몇 개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아직은 등록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법은 뭐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야심차게 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호주머니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 예산 호주머니는 돈 많이 들어있다 빵꾸가 좀 나있다. 이 빵꾸가 좀 나있기 때문에 예심찬 계획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아직 100%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등록하도록 법은 정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런 위치가 등록이 되는 게 원칙이다. 이거 알기 위해서는 청량해야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청량 무슨 청량?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도면.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걸로 갑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해보기 재밌죠? 오늘 할 게 조금 있다, 그죠? 할 게 있다는 건 할 일이 있으니까 재밌다는 거죠. 오늘 한 게 별로 없어서 갈 때 느긋하게 가면 뒤에서 보는 마음이 뿌사집니다. 근데 오늘 할 게 많아서 급하게 가면 뒤에서 보는 마음이 흐뭇해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토지의 경계점의 위치를 선으로, 직선으로 그어서 연결했다. 그게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점 위치를 좌표상에서 읽었다. 그게 좌표예요. 그럼 경계점을 좌표상에서 읽어서 등록해 놓은 장부.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 말이에요. 자, 좌표는 돈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많이 든다. 그러면 좌표 등록부는 우리나라 대개 못 살 때는 이거 만들었겠다, 못 만들었겠다. 못 만들었어요. 이게 1975년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좌표 등록부는 처음부터 작성된 장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1975년부터 작성되는데 몇 년부터라는 건 몰라도 처음부터 작성된 서류는 장부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했던 것 중에 자, 우리 지목은 처음부터 28개였던 것은 아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장부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아파트와 관련된
장부. 대지권 등록부도 처음부터 만들어진 장부 아니다. 뭐 그런 것들. 자, 해서 처음부터 상된 건 아니다. 좌표등록부. 그리고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이거 잘 만들려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우리 법에 의해서 의무 비치 지역이 정해졌습니다. 의무 비치 지역. 예를 들어 우리 다음에 우리 연제구 구청장 선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가지고 연제구에 이 길과 저 길 제가 넓혔습니다. 다음에 또 뽑아주시면 저기도 도로 개통시키겠습니다. 표가 쏟아지겠죠. 그런데 다음 선거 나와가지고 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연산동 지역의 일부를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했습니다. 하면 다음에 구청장 한다? 집에서 놀고 있다. 놀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했다 그러면 이거 뭔데 이거 뭐한테 돈 썼는데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이 지역은 의무적으로 비치하라. 이 지역을 두 군데를 정해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적 확정 청량 실시된 지역. 자, 지적 확정 청량은 어떤 지역에서 하는 청량이에요? 도시 개발 사업 등.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척 변경 청량 실시된 지역. 이 두 지역은 의무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비치하도록. 자, 해서 이 두 청량, 지축 청량, 지축 청량, 지축, 지구의 축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 지구의 축. 이 지구의 축은 조금만 더 잘못 기울어져도 지구 망한다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축. 자, 우리나라 전 토지 중에 아주 일부에만 좌표 등록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전국토의 3%에서 많아도 5% 미만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토의 20%까지 만들어 보자라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야심찬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토에 얼마 안 됩니다. 대신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들은 대한민국 토지의 땅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하는 지역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토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중요합니다. 지축 청량, 지적 확정, 축척 변경 청량 실시 지역은 의무 비치하도록 되다. 외우셔야 돼요. 지축 청량. 자, 그 다음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된 지역에는 지적도도 같이 비치가 되죠. 맞죠? 도면 있다 했잖아요. 그럼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은 당연히 지적도도 같이 비치가 돼 있어요. 그 지적도 축적 기본적으로 몇 분의 몇? 500분의 1, 500분의 1. 대부분 500분의 1이라 했잖아. 그죠? 지적도 기본적으로 500분의 1하고 지적도 등록된 토지는 반드시 무슨 대장? 토지대장 등록되죠. 그래서 토지대장이 함께 비치되어 있는 지역이다. 당연히 같이 있어요. 좌표 등록부 있더라도 그 지역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고 지적도 등록 토지는 반드시 무슨 대장? 토지대장 등록되니까 이게 함께 비치가 되는 거예요. 함께 비치. 됐습니다. 그러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 사항이 뭐가 있는가? 자, 82페이지 갑니다. 저 밑에 3번 등록 사항하고 나왔어요. 등록 사항. 자, 1번 소재지번 다 등록되니까 당연히 있다. 2번 좌표 당연히 좌표 등록부니까 좌표 등록돼 있겠죠. 그 다음 3번 토지 고유번호 뭐만 빼고 도면만 빼고니까 당연 등록돼 있고 4번 도면 번호 아까 도면 번호는 공대만 빼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만 빼고 다 등록된다고 그랬죠. 등록돼 있고 그 다음에 5번 장번호는 무조건 다 있다. 다 있고 6번 부호 및 부호도 해서 2번과 6번 자 좌표 등록부에 좌표하고 부호 및 부호도는 다른 지적공부에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고유 등록사항이다. 고유 등록사항. 자, 그러면 우리 왼쪽에 오른쪽에 83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해가지고 여기에 등록되는 사항이 있는데 자, 거기 왼쪽에 보면 토지 소재, 지번, 출력, 축척 해놓고 그 밑에 여백으로 비어 있죠. 거기가 부호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호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부호라고 되어 있죠. 부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호 오른쪽에 보면 좌표 해놓고 XY로 나눠져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자, 부호도는 토지의 대충 생긴 모양을 이렇게 기재해 놓고 그 번호마다 경계점마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놔. 요걸 이제 부호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 놓고 오른쪽 부호는 1번, 2번, 3번, 4번 하고 내려가면서 1번 X 27만 3,589 Y 13만 2,755 하고 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요게 부호 및 부호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정확히 몰라야 됩니다. 대충 말고 부호 및 부호도는 어디만 있다? 좌표 등록부에만 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실제로는 부호도가 아니고 번호도지, 번호도. 번호 및 번호도 해야 되는데 부호 및 부호도라고 해놨어요. 그래야 안 배운 사람 못 알아먹지. 됐습니다. 자, 84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84페이지 가보니까 거기에 해가지고 위에 도표 나와 있죠. 여러분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그 다음에 아까 공대만 등록되고 공대만 안 되는 거, 소재지번하고 뭐 하고 몇 가지 해놨던 거, 그거 외우기 싫다. 그러면 요 도표를 다 외우시면 됩니다. 이 도표 외우기도 싫다. 그럼 앞에 우리 등록상 열 몇 가지 쭉 나온 거 있죠. 그걸 따로 외우든지. 그래 하면 돼요. 그래 하면 돼요. 어떤 거 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 봅니다. 뒤로 쭉 넘어가 보시면 90페이지에 지적공부의 보존 및 공개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우선 그거부터 한번 봅니다. 그 중간에 빠져 있는 것은 요거부터 하고 뒤에 할 겁니다. 자, 우리 지적공부는 지금 이렇게 7종이 있습니다. 7종이 있는데 이 7종이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 시절에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지적공부가 있고, 지금은 이 지적공부 내용이 컴퓨터 안에 다 키보드 두드려서 일일이 다 컴퓨터로 내용을 옮겨놨어요. 그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저장되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 자, 과거에 처음 전산화가 되었을 때 그때 전산지적공부라고 불렀어요. 근데 전산지적공부 해놓으니까 안 배운 사람도 알아듣죠. 그러니까 법을 개정을 해가 지적파일이라는 명칭으로 또 바꿨어요. 근데 지적파일에도 젊은 사람들은 파일은 정보가 저장된 곳을 파일이라 하잖아 하고 좀 알아듣거든. 에이, 기분 나쁘다. 마지막으로 바꾼 게 정보처리 시스템이야. 이러니까 아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문제는 우리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죠? 어쨌든 자꾸 용어를 일반인들 못 알아듣게 바꿉니다. 지금 정보처리 시스템 바꿔놨어요. 앞으로 정보처리 시스템, 정보 어쩌고 시스템하고 나오면 전산화된 거 얘기하는 모양이다. 그 정도로 받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종이로 된 거를 보관하고 전산화된 걸 보관하는 방법이 같을 수는 없다. 해서 자, 보관자 다르다. 그리고 보관 장소 다르다. 그리고 보관 방법 다르다. 그리고 공개에 관한 절차도 다르다. 그래서 다른 거 이제 구분하면서 딱딱 도표 만들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보관합니다. 소관청이 보관해요. 그리고 어디에 보관하느냐? 청사 내에 있는 지적서고라고 불리는 책창고에 보관합니다. 지적서고. 자, 이 지적서고에 대한 문제가 작년에 올바르게 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91페이지 보면 위에 2번 지적서고의 설치 기준 등 해가지고 나와 있죠. 요게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3번에 바닥과 벽은 이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 설비하고 4번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철제로 안쪽 문은 곤충쥐 해가지고 드디어 작년에 지적법에 얄구지 쥐 곤충 나왔더니 그게 뭡니까? 한 게 작년에 나왔던 거야. 곤충쥐 침입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거나 작년에 뭐라고 냈느냐?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하고 바깥쪽 문은 철망을 설치하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놨습니다. 자, 작년에 29회 문제였어요. 29회 문제 치는 중에 지적서고 제대로 나온 문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아마 곱하기 2에서 58회쯤 가야 나오겠지. 그래서 막 급하게 이런 걸 넣어놨는데 사실 이거 다시 나올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대충 보시면 되고 지적서고 이거 굉장히 관리 깐깐합니다. 밑에서 뭐 지상에서 그 상자에 넣어서 10cm를 띄우고 벽에서는 15cm를 띄우고 연중 온도는 몇 도 플러스 마이너스 습도 몇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 도면 같은 경우에 선 하나 0.1mm 선이라고 그랬죠. 이 선 굵기만 달라져도 현실에 가면 몇십 cm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담장 길이가 몇십 미터씩 가는데 그 몇십 미터씩 가면서 몇십 cm가 틀어져 버리면 면적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선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종이는 습도 높으면 물이 묻으면 늘어나.
그리고 물이 갑자기 말라버리면 줄어들어. 그러니까 선 굵기도 달라지면 안 되니까 연중 온도, 습도 다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적서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관해요. 자, 보관하면서 이 종이로 된 지적공구는 원본만 있고 복제본을 못 만듭니다. 왜요? 복제본 만들면 별도의 창고 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복제본 만들면 한 번 만들면 됩니까? 원본 바뀔 때마다 복제본 계속 바꿔줘야 됩니까? 계속 바꿔줘야 돼. 그 보관 비용과 복제 비용 감당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만 원본만 만들어서 보관하고 대신에 엄중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 방법 원칙 보관 장소 밖으로 반출 빼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엄중하게 보관합니다. 예외적으로만 반출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 예외. 어떤 경우에 반출할 수 있냐? 이게 문제죠. 자, 첫 번째.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자, 상급기관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자,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반출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반출할 수 있다. 틀렸다. 천재지변이 있으면 승인 없어도 반출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천재지변이 있으면 승인 받아 반출이 가능하다. 틀렸다. 천재지변이 있으면 승인 필요 없다. 천재지변 없더라도 승인 있으면 또 반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공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는 공개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신청하면 되느냐? 해당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자, 우리 지적공구는 해당하는 지적소관청에 가야 됩니다. 우리 연제구의 지적공구는 연제구 구청에서만 보관이 되고 있어요. 연제구 장구를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다른 데서 보관 안 합니다. 그 비용 감당 안 되죠? 자기 지역의 장부는 그 지역에서만 보관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 시절에 내가 제주도 땅 투자하고 싶다. 제주도 땅에 대한 정보 우리 대장 열람하고 싶다. 어디 가야 됩니까? 제주도까지 가야 됐어요. 예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 그 제주도까지 간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해당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 전산화된 건 어떠냐?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보관자가 소관청이 아니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다른 사람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보관 장소는 지적 정보 관리 체계라고 부르는 우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곳에서 보관합니다. 그냥 우리 컴퓨터 서버 시스템 같은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정보라는 말이 나오면 됩니다. 정확히 안 하셔도 돼요. 대충 하시고. 자, 보관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이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복제를 하더라도 복제 비용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적게 듭니다. 그러면 원본과 똑같은 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요거는 우리 얘기하는 DVD 몇 장만 있어도 우리 DVD 2장하면 브리테니크 백과사전 다 들어간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양이 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요. 이 복제를 하는데 누가 복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를 합니다. 자, 보관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보관하되 복제는 국장이 합니다. 보관자와 복제자가 달라요. 그리고 공개 신청은 누구에게 하면 되느냐? 요거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갈 필요 없어. 그냥 특별자치시장에게 하거나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하거나 또는 읍면동장에게 해도 좋습니다. 자,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망은 전국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심지어 시군구청 아래에 있는 읍면 동사무소까지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연제구 연산동 토지에 대한 정보 열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놀러 가다가 세종시 지나가고 있어요. 누구한테 신청해야 됩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즉 세종시청 가서 신청해도 부산 거 볼 수 있어요. 맞죠? 전국 어느 곳. 근데 시청 가려고 하니까 시청 가기 직전에 동사무소 보이더라. 그럼 시청까지 갈 필요 없다.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 팍 자빠라지면 전국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얘기가 이게 나와요. 해당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정확히 외우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냥 보고 외우고 다르게 나왔다 틀렸다.
쉽지 뭐 그죠? 쉬워요. 자, 92페이지 한번 봅니다. 9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5번 지적공고의 공개 해가지고 1번 열람교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열람교부. 자, 거기 양가로 1번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받으려는 자, 말없이 지적공고 나오면 종이로 된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누구에게? 해당 지적소관청에게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해야 됩니다.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 이 전산화된 거는 이렇게 줍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고 가로 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지금 현재 도면도 다 전산화가 돼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아직 법 규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도면은 아직까지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아무 곳에 나가서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외하고 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이라는 말이 없이 바로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나왔어요. 지금 우리 칠판에 적힌 거하고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이 빠져 있으니까 거기 삿갓, 엎어놓든 거꾸로 놓든 해놓고 특별시장, 군수구청장 앞에 시장, 군수구청장 앞에 삿갓 엎어놓고 특별자치시장 하고 적어 넣으시면 되겠죠. 받으려는 경우에는 콤마 시장 군수하고 나오잖아. 여기에 삿갓 엎어놓고 특별자치시장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적어 놓으세요. 오늘 한 양이 성에 안 차는데 오늘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소래 산다. 오늘 짧게 하면 다음이 길다. 근데 우리는 조사모사 하기 때문에 다음 암만 길어도 오늘 짧으면 된다. 그죠? 아이고, 웃자노.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는 우리 그 앞쪽에 84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84페이지부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